NG부터 풀어라. 옆에 있었으면 그냥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수학에 진심인 남자 까표기입니다. 드디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뭐냐면 제가 수능 100일 전 영상에 등급대별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냐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다뤘었는데 굉장히 반응도 핫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댓글들도 제가 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 영상을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댓글로 굉장히 좋게 말씀을 남겨주시고 하셨지만 또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발이 나오게 됐었죠. 거기서 나왔던 반발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였냐? 요즘 수능 트렌드는 문제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에 얽매이면 안 되고 엔제를 꼭 봐야 된다 라는 그런 댓글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 엔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게 인강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거, 그런 거를 저는 엔제에 좀 포함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엔제들, 막 고난이도 문제들 있잖아요. 제가 봤던 건 오르비 거도 고난이도 엔제에서 좀 약간 유명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들도 제가 직접 풀어도 봤었고, 물론 제가 수능을 직접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일 때 한 게 아니라 강사가 돼서 나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살짝 걸쳐봤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학생들이 인강을 듣고 와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메가스터디 현우진 선생님 워낙 요새 유명하시잖아요. 거기서 일반 기출문제가 아닌 직접 만들어서 변형해주신, 아마 그때 그 문제가 드릴이었던 것 같아요. 드릴이라는 문제집도 풀어봤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그 해 수능 트렌드는 누가 결정을 하느냐? 엔제가 결정을 할까요? 그 해 수능 트렌드는 그 해에 나온 6월, 9월 문제가 트렌드를 잡게 됩니다. 이거는 여태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여태까지 나왔던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과연 꼭 엔제를 풀어야만 접근이 가능했던 모의고사일 거냐라는 걸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여러가지 유형을 맞닥뜨리면 시험장에서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약간 이거에 현혹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과연 수학에 유형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형은 손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자이스토리 가면은 이렇게 무슨 유형에 적혀 있죠. 근데 그 유형이 전체 큰 틀에 대한 유형이지 그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 거기 세부적인 접근 방법이 다 각양각색으로 다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여태껏 동일한 유형은 당연히 쉬운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2점, 3점 문제들. 근데 우리가 2점, 3점 문제 맞추자고 엔제 같은 거 푸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태까지 뭐 4점 유형에서 겹치는 유형이 뭐 얼마나 많이 나왔다고 왜 자꾸 그렇게들 얘기하십니까? 예?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들도 새로운 유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 나왔던 가장 퀄리티가 높은 평가원 문제들을 1순위로 풀어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저도 웬만하면 어디가 수학은 좀 안 꿀립니다. 물론 저는 여태까지 이실직고할게요. 수학 영역에서 100점 맞아본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96점은 굉장히 많이 맞아봤어요. 그런 입장인 저로서 엔제를 풀어야만 그 96점이 나왔다? 전혀요. 우리가 수능 쪽, 모의고사 쪽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실력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어떤 내신처럼 프린트물, 뭐 부교재 이런 거 내면은 거기에서 뭐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기본기가 정확하게 완성이 돼야지 그 다음 넥스트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넥스트로 가져가는 게 이제 그런 엔제 같은 것들, 좀 고난이도 문제들이 될 거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엔제에 나온 문제들을 우리가 과연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그 유형들을 절대로 외워서 풀 수는 없어요. 단지 거기서 했던 해석 방법이나 이런 몇 가지들을 계속 몇 개씩 흡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완벽하게 뭔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런 새로운 스킬들, 그런 것들은 절대 흡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출문제도 안 풀었는데 다짜고짜 엔제를 풀어라? 그 무슨 무책임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최근에 댓글 남기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요새 잘 나간 인강 강사들이 기출문제 시대는 떠났다,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게 맞다. 그럼 그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다라는 말에는 엔제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잘 생각해보면 돼요. 물론 인강 강사분들이 이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잘 되는 마음이 당연히 베이스로 깔려는 있지만 어쨌든 개인의 사업체예요. 사업체라는 거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우리 만약에 진짜 단순히 경험을 많이 늘려주고 싶었다, 그랬다면
그랬다면은 공부의 신 강성태님처럼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셨겠죠. 근데 그런 엔제 문제집 어쨌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들게 되죠. 그럼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책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문제집에 대해서 당연히 자부심이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집을 풀라고 추천을 하지. 내 문제집 뭐 풀어도 별로 도움 안 될 거니까 그냥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만 도전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게 마음이 좋은 거랑 내 사업이 확장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 마음이 좋아서 그 사업체에서 내는 물건 퀄리티를 높일 수는 있는 거지, 그렇다고 내 제품을 사지 말면서 나를 따라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봉사단체예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본인 문제집 홍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딥하게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원리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그 선생님이 유명하니까 카더라, 그놈의 카더라 통신 좀 주관을 갖고 공부를 하세요. 주관을 가지고. 예? 그럼 나는 왜 96점을 받아왔습니까 그동안? 물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재능충의 영역이다, 장난이고요.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기출문제가 맞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엔제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를 변형시켜서 나옵니다. 그럼 수능 문제들도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단순한 원리인 건데 그러면 기출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죠. 평가원, 수능 이쪽은 진짜 고퀄리티 문제입니다. 문제를 음미해보시면 단순히 식이 길어지는 형태의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켜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음미하면서 조건을 최대한 해석해보려고 하고 조건을 음미하다 보면은 수학 실력이 어느 순간 확 뛰어오르게 됩니다. 제가 그걸 겪었던 장본인이고요. 평가 문제가 너무 좋은 게 문제에 나온 조건을 정확하게 다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절대적으로 풀립니다. 안 풀릴래 안 풀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문제가 안 풀렸다면 어떤 조건이 해석이 안 됐다라는 거고, 풀렸다면 조건이 완벽히 해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문제를 많이 경험한다? 절대 장담코 실력 안 늡니다. 예전부터 이런 말들은 당연히 들어봤을 거예요. 문제집 5권을 푸는 학생과 한 권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학생, 둘 중에 과연 성적이 누가 높을 것이냐. 이것도 뭐 카더라 통신일 수 있지만 한 문제집을 완벽하게 몇 회독 하는 학생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돼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신 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원리가 뭐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접한다고 해서 다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수능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우리한테는 가장 대표적인 기출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놓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내 스스로가 다른 것이 흡수가 될 수 있는 상태일 때 엔제 같은 문제집을 병행을 하는 거지, 절대 기출문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엔제부터 풀어라? 옆에 있었으면 그냥 그렇습니다. 진짜 엔제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못 풀어요. 이게 어렵다기보단 솔직히 말하면 엄청 지엽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잘 쓰이지도 않던 조건들을 갑자기 딱 던져요. 그럼 우리는 평상시에 최근 기출 같은 거, 최근 근개년에서 보지 못했던 조건들이다 보니까 막힌단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준킬러형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엔제를 풀더라도 한 권씩 정확하게 마스터 해나가면서 푸는 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학 강사진 분들, 그 엔제 풀라고 하면 몇 명이나 풀겠어요. 그걸 완벽하게 장담코 다 못 풉니다. 그거 진짜 안 풀려요. 꽁꽁 조건들을 막 문제 안에 막 숨겨놔가지고 안 보입니다. 특히 도형의 특징 같은 거는 마음 먹고 그냥 엿 먹으라고 내면은 죽어도 안 보여요. 보조선 같은 걸 긋지 않으면 안 보이는 조건을 내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제에 요새 너무 현혹만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2등급 나오는 학생들 잘 생각해보면 모의고사 문제들 손도 안 대고 틀리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를 틀리더라도 손을 대놓고 틀립니다. 그 차이가 뭐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아니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긴 지문을 읽을 수조차 없다라는 건데, 그 긴 지문을 읽지 못해서 기본적인 조건조차 해석을 못하는데 엔제를 풀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발. 예? 아무튼 주변에 1,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인데 엔제 풀어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안 풀어본 학생들도 엄청 허다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부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앞선 영상에서 내 말이 정답이다 이렇게 소개하진 않았어요. 이 정도는 해놓고 다음을 보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잡아드렸던 거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공부에는 정답이 없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이것들을 내색으로 가미해서 내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주관적인 공부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바꾸게 될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저도 이런저런 공부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 중간에서 내 걸로 해석해보고 그랬었기 때문에 제 공부에 나름의 비법이 생겼던 거고, 그거에 따라서 특정 공부를 했을 때 좋은 결과들이 좀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 말이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다, 그렇게 남의 말만 따라가지 마시고 카더라 통신만 믿지 마시고 이 사람 말과 저 사람 말을 잘 조율을 해서 내 색으로 만드는 걸 꼭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여쭤보셨던 엔제에 대해서 좀 딥하게 다뤄봤고요. 추후에는 제가 그런 수학 실력 상승 면에서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좀 우리가 문제 풀 때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문제를 풀 때도 항상 보이실 거예요. 제가 문제가 막혔을 때는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다른 수진남의 공부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흥분이 되고 조금 빡치기도 했고 답답함도 많았고 제가 또 그런 걸 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고요. 수능 이제 또 얼마 안 남게 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효율적인 공부만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수험생분들 꼭 좋은 평가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수학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자, 까벽이었습니다.